예나라는 여성이 있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마다 커피 한 잔과 편의점에서 구입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곤 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녀는 언제부턴가 늘어난 피로감과 잦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한편 그녀의 친한 친구인 민수는 건강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았고 식품 첨가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다. 어느 날 예나는 민수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다. 민수는 예나에게 식품 첨가물이 건강에 해로운 이유와 그 영향을 설명했다. 민수는 편의점 음식과 가공식품에 대부분의 식품 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간 예나는 이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이켜보며 민수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민수는 예나에게 식품 구입 시 라벨을 꼭 확인하며 성분을 꼼꼼히 읽어보라고 조언했다. 특히 글루탐산나트륨, 임산염, 합성 착색료, 방부제 등 특기해야 할 몇 가지 식품 첨가물을 피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수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 몇 가지를 추천하며 천천히 차근차근 식생활을 바꿔보라고 권했다. 언제나 바쁘게 살아가던 예나였지만 점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먹는 것에서부터 삶을 개선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주말마다 가까운 농산물 집판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기 시작했고 민수가 추천한 레시피로 건강한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병행하며 몸의 변화를 관찰했다. 점점 예나의 피로감은 줄어들고 소화 상태도 개선되었다. 그녀는 식품 첨가물의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인 것이 건강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믿게 되었다. 예나의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며 작게나마 식품 첨가물 피하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시간이 지나며 예나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식품 첨가물의 문제점을 알리는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며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건강을 위한 구매 습관을 주제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공유했다. 예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습관 변화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출발을 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결국 예나의 노력은 그녀를 비단 건강한 삶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대인의 건강에도 기여한 셈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그녀는 명상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몇 주가 지난 후 그녀는 명상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만나는 요가 강사와 같은 수강생들은 점점 그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웃음과 즐거움을 되찾아갔습니다. 요가는 그녀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미영은 또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중심의 식사,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은 체내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웃과 함께 일상적인 걷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매일 저녁 주변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웃과 대화하는 시간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더불어 그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체 활동은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었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과 경험을 글로 써내려가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스트레스로 인해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내기 위한 창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미영은 직장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무조건 노트북을 꺼내든다든지 하기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잠시의 여유를 즐깁니다. 그녀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퇴근 후 시간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미영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결국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그녀의 삶은 한층 더 밝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스트레스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활기찬 도시 메트로폴리스의 엘라라는 젊은 여성은 항상 넘치는 에너지와 환한 미소로 유명했다. 그녀는 언제나 발걸음에 경쾌함이 있고 눈빛에 반짝임이 있었다. 친구들은 그녀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엘라는 언제나 웃으며 물의 마법이야 라고 대답했다. 엘라의 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작은 마을의 오래된 치유사인 할머니는 그녀에게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심어주었다. 물은 생명이지. 사랑하는 엘라야. 할머니는 말하곤 했다.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너를 돌봐줄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엘라가 성장하는 동안 그녀를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 10대가 되었을 때 엘라는 친구들이 자주 아프거나 탈수로 인한 두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교훈을 기억하고 항상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 친구들은 그녀의 물 마시는 습관을 놀렸지만 엘라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피부가 빛나고 수업 중에 집중력이 높아졌으며 학교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에도 에너지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다. 엘라는 생물학 선생님인 그린 씨를 통해 물의 광범위한 이점에 대해 배웠다. 그는 물이 신체 기능에 필수적이며 소화, 관절 윤활, 체온 조절, 기분 안정 등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엘라는 인체의 약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이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도 엘라는 수분 섭취에 대한 헌신을 계속했다. 강의, 아르바이트,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매일 권장량의 물을 섭취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곧 그녀의 기숙사 친구들은 그녀의 끈질긴 활력과 집중력이 궁금해하며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엘라는 수분 섭취 인식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으며 일상에 더 많은 물을 포함시키는 방법과 재미있는 사실들을 공유했다. 그녀는 물을 레몬, 민트, 오이와 같은 자연 재료로 맛을 내는 방법을 가르치며 수분 섭취를 더 건강하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었다. 또한 모든 액체가 동일하게 수분을 공급한다는 일반적인 신화를 불식시키고 설탕 음료나 카페인 음료보다 순수한 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워크숍은 인기를 끌었지만 엘라의 목표는 더 컸다. 그녀는 특히 학교나 직장처럼 사람들이 물 섭취를 소홀히 하기 쉬운 환경에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알리기를 원했다. 그녀의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수분 섭취 스테이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엘라는 지역 비즈니스와 수의회와 협력하여 공공장소에 물리필 스테이션 설치를 촉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일회용 물병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것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엘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심지어 건강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아 여러 컨퍼런스에서 연설 초청을 받았다. 그녀는 개인의 건강 이점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의 환경적 측면도 강조했다. 엘라에게 수분 섭취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었다. 이는 누구나 채택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자기관리의 행위였다. 그녀의 여정은 물이 단순하고 매일 접하는 요소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삶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깊고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옹호와 본보기로 엘라는 효과적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그녀는 수분 섭취가 큰 생활 방식의 변화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때로는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으며 맑은 물 한 잔만큼 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였다. 네 번째 이야기, 최근 SNS를 통해 급부상하고 있는 건강식품의 열풍은 그야말로 광풍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이들 건강식품을 녹여내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들은 피부에 좋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하루 만에 활력을 되찾았다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제품들을 추천합니다. 흔히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것들은 특정한 효능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건강과 활력에 대한 기대를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들 건강식품의 효능에 대한 실체는 어떨까요? 많은 경우 이러한 제품들의 효과는 과장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마케팅적으로만 소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건강식품은 특정한 영양소가 높다는 이유로 다른 식품과 비교 우위를 점하지만 그 자체로 맞는 솔루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SNS에서는 이러한 건강식품을 특가나 한정 판매의 형태로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식품은 시간 제한적인 특수 상품이라는 이미지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제품의 효능보다는 그것을 구매했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게 되죠.
때로는 이러한 제품들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정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홍보되지만 실제 성분 분석 결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명확한 규제와 검증 절차의 부재입니다. 과대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식품을 통해 건강을 얻기보다는 일상에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SNS의 정보는 한편으로는 유용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 사고로 걸러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스스로가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